예, 수교사입니다. 만나 뵈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건축에 관한 내용인데 그 중에서도 교회 건축에 관한 내용입니다. 짧은 시간이지만은 뭔가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교회 건축을 지을까에 대한 중요한 생각을 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시는 그림은 솔로몬 왕이 즉위한 5년째 되는 해에 성전을 건축하기로 결심을 하고 수만 명의 사람들을 동원해서 7년 만에 지은 성전입니다. 보시면은 바깥으로 이게 회랑이 둘러서 쳐 있는 그림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것은 일반 세상에서 구별된 그런 영역을 짓겠다고 하는 표시를 뜻하고 그 안에 또 작은 회랑이 있습니다. 그 안에 모인 사람 중에서도 또 구별된 사람들을 갖다가 모으겠다고 하는 것이 있고 맨 안에 있는 앞마당의 중앙에 언약궤가 놓여있는 그런 성소가 있습니다. 이게 솔로몬이 생각했던 그런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세상에서 구별해서 모여서 제의를 지내는 그런 공간입니다. 이것은 물론 유대교 회당입니다. 사실은 우리 기독교의 교회 건축의 원형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어떤 건축을 짓고 말씀을 전하신 게 아니라 이런 갈릴리 해변가에서 아니면은 산 기슭에서 주로 노천에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여있는 사람들, 스스로 찾아온 사람들을 우리는 교회라고 부를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아무튼 그 이후에 교회의 유형은 없었습니다. 다만 기독교가 공인이 된 다음에 지하에 있던 사람들이 밖으로 나와서 그 당시 로마 시대 때 바실리카라고 이름 붙은 재판정 건물을 교회로 전용해서 쓰면서 교회의 건축 형식이 태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그 시대를 거슬러 가면서 많은 교회 건축들이 있었는데 역사적으로 가장 빛났던 그런 교회 건축이 이 고딕 건축입니다. 하늘을 찌르듯이 높아져 있는 첨탑이고 이것을 짓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땀을 흘렸습니다. 이 고딕 건축은 건축의 역사상 가장 하이테크 건축입니다. 이 이전에도 없었고 지금 현대에 이르기까지도 고딕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이런 성취를 한 적이 없습니다. 왜 성취냐면은 고딕 이전에는 높이 짓는 문제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바벨탑 아시죠? 바벨탑도 왜 무너졌느냐면은 물론 하나님의 노여움을 봐서 무너졌지만은 아마도 그 당시는 그렇게 무너지는 건물들이 있었다고 하는 걸 뜻합니다. 많은 건물이 짓다가 기술이 없어서 무너졌습니다. 옛날에는 천정을 지지하는 기술이 벽이 지지를 했습니다.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동굴을 파서 내부 공간을 얻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것을 일거에 해결한 시대가 고딕 시대입니다. 기둥을 소위 벽이 지붕을 지지하는 게 아니라 기둥이 천정을 지지하는 방법을 받아서 벽이 있을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벽에다가 큰 구멍을 뚫고 스탠드 그라스를 갖다가 씌워서 아주 황홀한 내부 공간을 만드는 게 고딕이고 그래서 따라서 고딕 사람들은 돈과 시간만 있으면 엄청나게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자신이 생겼습니다. 이게 고딕 정신이고 그때까지 수없이 많은 실패를 갖다 바탕으로 이룩한 쾌거입니다. 그래서 고딕 건축을 신본주의 건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런 쾰른 대성당 같은 거 보면은 여전히 아직도 쾰른 시가지를 압도할 듯이 서 있습니다. 여전히 고딕의 정신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고딕 이후에도 여러 가지 교회 형식이 있었지만 고딕만큼 많은 사람에게 교회 건축의 전형으로 사랑받았던 적이 없습니다. 많은 카피가 이루어졌고 이것의 번안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요즘 우리 땅에 보는 여러분 보실 수 있는 교회 건축입니다. 고딕 건축을 흉내를 냈죠. 그러나 과연 여기에 고딕 정신을 흉내를 내었을까?
그는 그렇지가 못한 것 같습니다. 고딕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그런 어떤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신에게 가까이 가려고 하는 열망이 있던 게 고딕의 건축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고딕의 흉내만 낸, 그러니까 어떤 기술적 진전도 없고 모형만 본단 고딕 건축입니다. 소위 우리가 이것을 교회 건축이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이런 류의 교회 건축이 많습니다. 과연 이것이 교회 건축, 교회적일까? 교회 건축과 교회적 건축은 다른 거죠. 수없이 많은 교회 건축이 있으면서 이 땅에 그 모든 교회 건축들이 과연 교회적일까?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좋은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주어진 땅에 최대한의 용적을 만들기 위해서 법정 내에서 완벽하게 채워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주변과는 조화는 아랑곳하지 않죠. 그리고 자기를 뽐내기 위해서 온갖 색깔을 칠하고 눈을 끕니다. 주변과 조화는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건축 우리가 좋은 건축이라고 칭하기가 힘듭니다. 자기 자신만 뽐내는 건축. 이것은 공동체를 부스러뜨리는 그런 결과를 맺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00년에 21세기가 시작되던 때 베니스라고 하는 곳에서 건축 비엔날레가 세계적인 큰 행사인데 2년마다 한 번씩 여는 행사인데 열 때마다 표를 내겁니다. 2000년이면 21세기가 시작된 해니까 새로운 표를 내걸었습니다. 덜 미학적인 것이 더 윤리적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저도 초대를 받아서 출품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윤리라고 하는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양의 건축사는 처음부터 끝까지가 미학의 열거입니다. 어떤 말씀이냐면은 단일 건물, 성당이라든지 궁전이라든지 아니 기념물에 관한 어떤 생긴 모양, 양식, 장식, 크기, 재료 등에 대한 열거지 윤리라고 하는 것은 나하고 남의 관계인데 그 관계를 설명하는 대목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21세기가 된 마당에 윤리를 들고 나왔다고 하는 겁니다. 윤리는 우리 선조들이 주장하던 덕목이었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집을 지을 때 자연과 건축과, 건축과 인간과,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집을 지었거든요. 그래서 소위 건축의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서양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한국 건축의 양식은 초가집과 기와집밖에 없습니다. 미학에 관해서는 그리 관심이 없었습니다. 관계에 대성 관계가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윤리를 지난 시대에 버리고 서양의 미학을 줬는데 다시 서양 사람들은 이제 윤리를 들고 나온다고 하는 겁니다. 굉장히 아이러니컬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요즘의 서양의 학자들이 주장하는 현대의 도시와 건축에 주장하는 바가 상당히 전 시대하고 굉장히 많이 바뀌는데 그중에 데이비드 합이라고 하는 미국의 지리학자가 아주 중요한 이 핵심 단원을 통해서 사고의 변환을 갖다가 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지보다는 서사가, 이 말 뜻은 무슨 말씀이냐면 도시와 건축이 어떤 생긴 모양이나 형태만 가지고 논하면 안 되고 그 건물이 사이에 들어있는 그런 어떤 이야기, 내용,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대한 건축물도 중요하겠지만은 아주 보잘것없는 건물이라도 그 건물 속에 들어있는 이야기가 더 우리의 건축과 도시를 진솔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조금 전에 베니스 비엔날레에서 이것을 차용을 했는데 그런 미학보다는 윤리, 관계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존재보다는 생성. 이 말씀은 건물이나 도시가 지어져서 완성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그 위로부터 생물처럼 자라나면서 거기 담겨지는 모든 변화 과정이 을 관찰하는 것이 그 진정한 건축이요 도시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전 시대의 서양의 도시 이론을 완전히 뒤집는 이야기였습니다. 이것이 좋은 건축, 좋은 도시가 되는 조건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주변에 들어보면 바로 이 두 사진을 두고 설명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왼쪽 사진은 부자들이 사는 동네입니다. 오른쪽 사진은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달동네입니다. 왼쪽의 그림 보시면 다니는 사람이 없습니다. 집은 다 철제등으로 닫혀져 있고 CCTV가 이제 달려져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감시를 당하는 그런 동네인데 이 동네는 모여 살지 않습니다. 붙어 살 뿐입니다. 오른쪽 그림은
이미 없어졌습니다만 재개발에 의해서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는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위에서 보면 나무집 마당이 다 보이고요. 건너집 그런 어떤 방문까지 다 보입니다. 완벽하게 이루어진 공동체입니다. 이게 제가 생각에는 선한 건축입니다. 왼쪽은 선해지기가 힘든 건축입니다. 건축에는 세 가지, 좋은 건축이 되기 위한 이 방법은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시대에 맞는 건축이 되어야 됩니다. 이 시대성에 관한 이야기인데 고딕 시대는 고딕 건축이, 바로크 시대는 바로크, 르네상스 시대는 르네상스 스타일이 각 그 시대가 요구하는 스타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현대에서 우리의 시대에서는 우리의 스타일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고딕의 건축을 흉내내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고딕인들의 이루는 자산을 도둑질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건 수치입니다. 현대 우리가 사는 시대를 갖다가 반영해야 좋은 건축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장소에 관한 문제입니다. 모든 장소가 세계 곳곳의 장소가 다 다르듯이 건축도 그 장소를 반영해서 달라야 됩니다. 예컨대 파리에 초가집이 있으면 어울리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서울에 피라밋이 세워지면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건 장소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 장소에 적합한 건축이 좋은 건축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장소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그 건축이 수행해야 될 목적에 관한 겁니다. 한목적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학교는 학교답고 집은 집같고 교회는 교회다운 그런 건축이 좋은 건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와 장소는 이제 이해하겠는데 교회 건축으로 올라와서 어떤 교회 건축이 좋은 교회적일까 이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첫 번째 좋은 건축이 되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 예만 제가 들어드리면서 이에 대한 이 해답의 실마리를 갖다가 찾겠습니다. 이 건물은 파리에서 가장 중요한 건물 중에 하나인 노틀담 사원입니다. 파리를 가시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에펠탑과 이 노틀담 사원을 갖다가 방문을 합니다. 물론 고딕 시대의 건축입니다. 아주 위대한 걸작입니다. 근데 정작 이 노틀담 사원을 갖다 방문하시면서 노틀담 사원 뒤쪽에 있는 굉장히 중요한 건축을 사람들이 잘 가지를 않습니다. 저도 어렵사리 사람들이 아는 사람도 없지만은 어렵사리 물어서 찾아갔었습니다. 노틀담 사원의 오른쪽을 끼고 돌아가면은 한 200m쯤 걸어가면은 이 광경이 나옵니다. 이게 전쟁 기념관입니다. 교회는 아니지만은 저는 이곳에서 교회적 건축의 분위기를 저는 새삼 느꼈습니다. 보시면은 기념관인데 우리나라 전쟁 기념관과 굉장히 다르죠. 굉장히 만만합니다. 그냥 아주 낮은 돌덩이가 이게 가로로 놓여 있습니다. 이 돌덩이에 사람이 올라가서 앉을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지었을까요? 노틀담 사원이라고 하는 위대한 건축이 있으니까 그 건축을 해하지 않으려고 그냥 스스로를 갖다가 죽였습니다. 아주 겸손하게 그냥 존재 자체를 없애버렸습니다. 근데 가까이 가보면은 이 입구가 나오는데 입구 아래로 계단이 있습니다. 좁은 입구를 통해서 계단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내려가면은 아주 큰 벽이 그대로 흰 벽이 둘러싸여져 있고 그 한가운데 구멍을 뚫어서 세너강을 갖다 쳐다볼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자연과 겨우 여기 소통되고 여기서 완전히 외부와 격리되어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돌아서 있는 입구에 들어가 보면은 BC 정권 이래로 처형당하거나 추방당했던 15만 명의 사람들이 이름이 다 새겨져 있는 현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억이 전체 없어진 사람들이 모두 모여 있는 곳이 이곳입니다. 굉장히 엄숙한 마음이 들고 굉장히 경건합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서 나오면 사방벽이 다 이렇게 다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기분이 굉장히 묘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바깥 세상은 조금만 가면 시끄러운 번잡한 관광객이 들끓는 바깥 세상인데 여기는 완전히 격리되어 있는 어떤 의미에서는 전혀 다른 세상에 들어와 있다고 하는 겁니다. 나와서 보니까 이 기념관의 제목을 보니까 그냥 전쟁 기념관으로 서 있는 게 아니라 추방당한 프랑스의 순교자들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써져 있습니다.
추방당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라고 하는 문제는 교회 건축하고 다르죠. 교회는 에클레시아라고 제 목사님한테 제가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름을 받아서 모이는 사람들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부름을 받아서 모여 있는 사람들이 기거하는 것이 교회 건축이죠. 그것이 라틴어로는 사크룸이라고 합니다. 성소입니다. 사크룸하고 똑같은 말이 파움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라틴어로. 근데 이 파움을 밖에 나가면은, 파움이란 말이 밖에 나가면 프로파움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속된 세계라고 하는 겁니다. 영어로 프로페인의 어원입니다. 그러니까 파움에 있으려거나 사크룸이라고 하는 경건한 영역에 있으려 그러면은 이건 장소적 구분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바깥에서 유폐시켜서 어떤 특별한 장소로 들어와서 여기에서 거하는 것이 교회 건축이라고 하는 겁니다. 소위 교회 건축은 스스로를 일상에서 추방시켜서 자발적으로 추방시켜서 모이는 곳, 그런 경건한 영역을 만드는 것이 교회의 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것이 진정한 교회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